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수학을 가르치는 주인시장이고요. 자, 오늘 한번 코스모스라는 책을 가지고 강독을 해볼 건데, 일단 이 책은 굉장히 두껍고, 그런 얘기 먼저 하기 전에, 책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저자 소개부터 하자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칼 세이건이라는 유명한 천문학자입니다. 이분은 처음에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사를 인문학으로 받았는데, 인문학적 그런 지식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다가 이제 천문학에 빠지셔서 물리학으로 학사 석사를 따시고 그다음에 박사 과정을 천문학으로 밟으셨습니다. 이오니아의 과학자들부터 책이 이제 소개가 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인류 최초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과학자신 엄청나게 유명하신 탈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수학에도 그 기본적인 탈레스의 5가지 공리라고 해서 큰 공로를 남긴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한 말은 물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그 옆에 있는 분은 우리가 수학 시간에 흔히 볼 수 있는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인데, 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할 때 그 피타고라스고, 이분이 주장한 거는 세상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옆에 X를 쳐놓은 이유는 이분은 나중에 나오는데 굉장히 과학의 기여를 낮추신 분입니다. 자, 이때 시대상을 반영을 한번 해보자면, 이때는 과학 실험의 실용적 가치, 사용적이 아니라 실용적, 과학 실험의 실용적 가치는 육체 노동이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육체 노동으로 과학 실험을 얕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때는 과학 실험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노동이었고, 즉 노예들에게 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즉 이거는 육체 노동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소리고요. 결국 과학의 발전은 이오니아에서, 그리스 터키 지역에서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오니아 과학의 몰락이 일어난 이후, 그 다음 과학의 중심지가 나타나는데, 뒤에 있는 이 깃발 보이시죠? 이집트입니다. 이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중요한 사람은 이 동서양을 모두 지배했던 징기즈칸 뺨치는 알렉산더 대왕이십니다. 이분이 이집트에 가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대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책이 몇 권이 있었을까요? 50만 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볼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분은 모든 것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새 페이지를 하나 만들자면, 자, 이분은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 자체가 이집트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막 아프리카가 이렇게 생겼다 하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한 여기쯤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터키가 있고 위에 유럽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가 무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즉 여기로 오는 배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뜻이고요. 이 무역선들이 왔을 때 알렉산더 대왕은 뭐라 했는가? 무역선한테 이걸 내놓으랍니다. 무역선한테 뭐 밀수품 이런 걸 달라 하지도 않고요. 그가 달라는 건 단 하나, 기록물, 책 이런 걸 달랍니다. 이런 걸 받은 다음에 뭐라 했나? 백성들한테 가져가게 한 다음에 글씨 잘 쓰는, 빨리 쓰는 사람한테 가져가가지고 필사를 하고요. 이 사본을 만들어서 원래 원본은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50만 권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서 50만 권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알렉산더 대왕과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굉장히 학문적 지식이 높았고, 그렇게 해서 과학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시대로 도래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이오니아의 과학자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오브는 이오니아 분은 아니시고 로마 시대 과학자인데 이분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 그 수학의 원단원에서 나오시는 분인데 이름은 클라우디우스고요. 처음 들어봤는데 하시면 이분의 클라우디우스 말고 풀네임은 클라우디우스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이게 케이모를 하다 보면 톨레미 정리라는 것도 나오고 하는데 이분이 만든 겁니다. 근데 이분이 뭘 주장하였냐? 이 두 분은요 오래전부터 이오니아에서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지구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도는 것이다. 하지만 이 톨레미라는 사람이 뭘 주장하는가? 바로 지동설의 반대신 천동설을 갑자기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톨레미 정리도 만드시고 원도 정립하고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서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 주장을 하는데 천동설 지구가 중심에 있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돌고 있다. 얘는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돌고 있다 이 소리인데 로마 교회라고 해야 되나? 이 로마에도 교황청처럼 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교황청에서 천동설을 채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천년간 천문학이 발전하지 못하고 이 말이 안 되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다가 결국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러입니다. 하여튼간에 나타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반박을 한 다음에 갈릴레이도 있었죠. 갈릴레이는 유명하죠. 종교 재판을 받아서 평생 그러지 않겠다라고 한 다음에 재판에서 나오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얘기를 하셨죠. 자, 근데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러가 똑같은 얘기를 하였고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 뉴턴, 케플러, 코페르니쿠스 이후 뉴턴까지 도래하면서 결국 지동설이 사실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자면 같은 우주여도 같은 게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영어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영어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통 우주가 영어로 뭐니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스페이스 아니면 유니버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제목이 뭡니까? 코스모스입니다. 이 세 가지 다 우주를 뜻하는데 그럼 다른 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있겠죠. 근데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스페이스는 우리가 스페이스쉽이라고 하죠. 유니버스쉽이라고 하거나 코스모스쉽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쉽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 지구 대기권 밖에 인간이 장악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이 유니버스는 유니버셜하다, 즉 거의 모든 우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천문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좀 굵다. 천문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그런 우주입니다. 코스모스는 뭔데요? 모든 우주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 자체, 천문학 지식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암시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점성술 천문학 물리학인데 이 점성술과 천문학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별을 보잖아요. 똑같지 않냐라고 주장을 할 것 같은데 이 별을 본다라는 거에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천문학은 뭡니까? 지식, 업. 근데 점성술은 뭡니까? 운, 업. 정말 어이없죠. 이 점성술을 주장한 사람들이 세상을 망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망하게 한다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 무당들이 망하게 한다 이 뜻이 아니라 예전에 이 타르탈리아라는 수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걸 뺏어서 발표해버린 점성술자 도박사인
카르다노도 있고요. 그리고 이 좀 전에 나온 이 1000년 동안 발전을 못하게 한 프톨레마이오스도 점성술가였습니다. 하여튼 점성술과 천문학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고, 물리학은 모든 것의 움직임, 공이 굴러간다 이것도 연구하지만 천문학은 별이 굴러간다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넘어가서 방랑자와 개척자 얘기 나옵니다. 방랑자는, 개척자는 뭔 차이인가? 개척자부터 얘기를 할까요? 개척자는 새로운 걸 찾아서 그걸 쫓는데 내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방랑자는 새로운 걸 찾아서 내가 그걸 쫓는데 뒤에 사람들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코스모스 책에 나오는 내용이 네덜란드 사회 구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우주 책에서 나오냐 이러시겠지만, 네덜란드는 사회 구조상 다 개척자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쉽게 믿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라고 써 있습니다. 이 우주도요. 개척자가 있고 방랑자가 있습니다. 이 방랑자를 보면 소련, 우리가 흔히 USSR이라고 하죠. 이 USSR이 살짝 미국과 우주 전쟁, 스페이스 와라고 해서 우주를 누가 먼저 탐험하냐, 달에 누가 먼저 가냐 이 내용으로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미국이 이겼고요. 얘가 방랑자가 돼버리고 결국에 몰락을 해버렸죠. 개척자는 미국입니다. 이 1969년 닐 암스트롱 씨가 달에 가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개척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칼 세이건 씨의 명언을 하나 보고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들은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즉 뭔 뜻이냐? 과학적인 사고를 하려면 Y라는 질문을 가지고 사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하나 더 명언을 생각해보자면 칼 세이건 씨가 말한 명언 중 하나인데요. 이 우주상에 우리밖에 없다면 그것은 엄청난 공간 낭비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외계인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 외계인이 없다면 공간 낭비이기도 하나 말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밖에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별에서도 안드로메다든 그런 데 없겠지만 하여튼 지구 비슷한 행성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 행성들에 사람들 아니어도 생명체가 있어요. 그 생명체들도 우리를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끝맺으면서 이거는 제 연락처고요. 그거랑 상관없이 코스모스 책의 전체적인 요약을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자면, 이 세상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외계인도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코스모스, 우리를 지켜준 코스모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책이 끝나게 됩니다. 이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우리의 생존은 우리 자신만이 이룩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인류를 여기에 있게 한 코스모스에게 감사함을 느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책이 끝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주기짱이었고, 아마 책으로 다음 강의를 만날 수도 있고 수학으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지금까지 수학을 가르치는 주기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